어디시는? 아, 네. 위원장께서 후보장부를 내셔가지고 네. 박용진 후보 문제나 뭐 네. 양문석 후보의 발언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그 중도층 표심을 고려한 좀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셨고요. 좀 전에 그 곽상원 후보께서도 그 양문석 후보를 비판하는 입장을 내셨거든요. 네. 그 김부겸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선대위에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요거를? 이 문제를 선대위 차원에서 어떤 문제? 박용진 후보 문제나 양문석 후보 문제. 제가 이 박용진 후보 문제나 양문석 후보에 관한 문제는 제가 하남에서 명확하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뭐 참고해 주시고요. 선대위 안에 선대위원들이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각자가 또 생각이 일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군대가 아닙니다. 정치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에는 당헌, 당규와 시스템이 있습니다. 개인이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박용진 후보가 출마했던 서울 강북을 지역구 문제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경선은 끝났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당선됐지만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네, 좀 조용히 해주세요. 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자, 우리는 저렇게 품격 없이 남의 행사를 방해하지는 않죠? 네, 우리는 상식과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사회가 상식, 도덕, 그리고 품격이 정말 넘쳐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저렇게 남의 행사를 방해하거나 괜히 소리 지르고 이런 거 하지 않죠? 네, 마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선은 끝났고 경선 과정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봉주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당선된 후보에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들이 있고 또 근자에 생겨난 새로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후보로 유지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나 또 저 개인적인 우리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힘들긴 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의 요구에 맞춰서 정말 살점을 뜯어내는 심정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거는 무슨 기록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위 후보가 없으면 2위 후보가 1위 되는 게 아닙니다. 선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을 뿐입니다. 당선 무효, 선거법 위반 판결 났다고 2등한 사람이 당선되는 거 아닙니다. 상식 아닙니까? 이미 승자는 결정이 났고 그 승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후보를 박탈하면 새롭게 후보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정하는 방법은 차점자를 전략 공천할 수도 있고 제3자를 전략 공천할 수도 있고 원칙에 따라서 후보들을 다시 공모해서 제한하지 않고 박용진 후보도 참여하고 다른 후보들도 참여하고 그래서 경선에서 또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헌 당규에 맞지 않습니까? 그게 시스템 공천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게 잠깐만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까. 자, 그렇게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뭐 맞듣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또 그 의견 낼 수 있죠.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네. 그러나 결정은 최고위원회가 하는 것입니다. 당원이 당헌 당규에서 주어진 권한을 정말로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행사했고 차점자를 전략 공천하지도 제3자를 전략 공천하지도 않고 모두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당원 당규 시스템에 따라서 경쟁을 거쳐서 후보를 정하기로 했으니 우리 수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양문석 후보 얘기인데 제가 오면서 지금 곽상은 후보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왕이나 지배자로 여기지 않았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충직한 대리인, 일꾼이라고 생각하셨다. 그리고 본인도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이 대통령 욕할 수 있다. 욕하는 건 국민의 권리다. 얼마든지 하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한테도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당내에서도 정말 사람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표현으로 저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많습니다. 저는 그거 다 제가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러셔요. 욕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단 국민이 평가할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다만 정치인의 발언 중에 문제되는 건 있습니다. 주권자를 모독하거나 주권을 부정하는 발언 용서하면 안 되죠. 국민을 업수히 여기는 것, 자신을 마치 잠시 위임받은 대리인이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진 지배자로 자신을 왕으로 착각하는 거, 그럴 때는 제재해야죠. 그럴 때는 제재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 장애인 등등을 비하한다든지 또는 국민을 폄훼한다든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또 히로부미는 훌륭한 인재다 이런 소리 하는 정치인 자격이 없죠. 정말로 정의에 어긋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국민들을 이 작은 권력욕 때문에 자기 한번 권력 누리고 살아보겠다는 그 욕망 하나로 그 수없이 수백 명의 사람들을 총칼로 죽인 사람들,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턱도 없이 북한군이 무슨 어쩌고 개입을 해서 그랬다는 폭동이라는 운동,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이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럴 때는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리인끼리, 정치인끼리 입장이 달라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표현이 좀 과하면 그거 표현의 자유로, 정치적 자유로 용인해야 그게 제대로 된 나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재명한테 저 나쁜 놈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니 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해요. 주인에게 욕을 하면 안 되지만 대리인끼리는 경쟁하는 과정에서 네가 더 나빠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경쟁, 대리인끼리의 경쟁은 결국 국민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기 입으로 말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인격적인 책임을 지면 됩니다.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왕이 지배하는 시대에도 그 소위 뭔 편입니까? 공연단들이 다니면서 왕 흉보고 풍자하고 그랬잖아요. 왕조 시대에도 그런 거 잡아가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응? 대통령, 국회의원, 당대표한테 욕 좀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거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저는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국민의힘이 들고 나온다는 걸 보고 정말 기가 찼습니다. 세상 사람 다 욕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욕할 수 없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조롱 비하 진짜 많이 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환생경제 들어보셨어요? 네.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을 인간 취급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어찌 그래 놓고는 그 양문석 위원장이 칼럼에 쓴 글자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합니까?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 봤습니까? 이거 인간이 할 짓입니까? 내가 인간이 할 짓이냐 이거 한다고 또 막말했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국민의힘의 이 이중잣대, 이 뻔뻔함, 이 파렴치함, 이 적반하장,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용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가끔씩은 정신세계에 조금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오죽하면 제가 이러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양문석 후보의 표현, 언론에 다 나와 있잖아요. 물론 과하지요. 그러나 환생경쟁과 뭐 그거 하면서 그들이 대놓고 했던 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말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해놓고 어떻게 그걸 비난을 합니까? 이게 바로 이 윤석열 정권의 본질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요. 자기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못하니까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기자님,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미안한데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한 얘기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또 있으세요?